안녕하세요, 부가남입니다. 개수가 결국은 약국이 적정 임대료를 결정짓는 메인 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약국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약국은 어떤 구조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네,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근린 상가로 되어 있고 대지권은 감정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면적은 29.29평입니다. 네, 1층인데 약 29평 되는 물건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재 약국으로 운영 중인 경매 물건이고 감정가가 27억 4천입니다. 지금 1층이고 건물 면적이 29평인 거에 비해서 감정가가 27억이면 좀 상당히 좀 비싼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약국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고 이 물건의 바로 맞은편이 은평 성모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요건들이 이 감정가에 다 포함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사진인데요. 이렇게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깨끗하죠? 깨끗하게 잘 관리된 그런 약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지금 약국이고, 이 라인으로 쭉 약국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건물 배치도를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103호가 되겠으며, 여기도 약국, 101호도 약국, 102호도 약국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112호도 약국으로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상태 되겠습니다. 네, 현장의 위치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서울이고요. 여기 위쪽 은평구 쪽에 있습니다. 주민을 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구파발역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가톨릭 은평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이 병원 바로 맞은편에 거기 1층에 현재 위치한 약국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죠. 은평 성모 약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국, 그 다음에 안쪽도 약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병원이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문전 약국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의 곁에 있는 약국이란 뜻입니다. 대형 병원의 문전 약국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 성모병원을 이용하시는 외래 환자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딱 나왔을 때 보이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3시 방향에 하나 있고요, 12시 방향에 하나 있는데, 현재 보시는 사진은 3시 방향의 횡단보도고요. 그쪽에서 딱 봤을 때 약국이 지금 101호, 102호, 103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좀 안쪽에 지금 약국도 하나 더 있습니다. 쭉 시야에 보이는 약국이 지금 4개가 있고요. 12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톨릭 약국, 가까운 약국 이렇게 해서 2개의 약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가진 외래 환자의 시야에 딱 보이는 약국이 지금 현재 6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입지 문전 약국이 되겠으며, 네, 그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지도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크게 2개의 집객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파발역이고요. 또 하나는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연결하는 선은 이렇게 대각선이 가장 가까운 길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주는 길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거나, 이렇게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꺾어서 가는 길 2가지밖에 없는데요. 근데 보시면 제가 1번하고 2번 주동선의 하살표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1번이 크고 2번이 작은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1번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다니고 2번은 적게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금 이거는 2번 주동선인데요. 보시다시피 큰 대로 옆에 있고 주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 그런 상가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휑하니 뚫려 있는 길이죠. 그리고 걷다 보면은 이런 길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1번 주동선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도로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근생들이 쭉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까 2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볼거리가 많고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근생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2번 주동선의 경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육교 같은 게 보이고요. 이렇게 이게 구파발역 3번 출구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즉 단차가 한 4m, 5m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1번 주동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완만한 경사지가 쭉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경우 보통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심리적 저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단이 있는 곳보다는 완만한 경사지인 1번 주동선 쪽으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양옆에 상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1번 주동선으로 많이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과 구파발역 주동선 사이에 위치한 문전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의 현황을 살펴보니 한 총 13개 정도가 지금 운영 중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해당 경매 물건지는 바로 여기거든요. 1등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 라인 안에 입지 되겠습니다. 네, 은평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이 2개 5차선, 그 다음에 10차선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파발역 방향으로 가면은 문전약국들이 쭉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끝에 지금 위치한 해당 경매 물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한번 보면요, 이 문전약국으로서 1등 그룹에 속하고 주동선에 위치해 있고 또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약국 라인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썩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먼저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2020년 9월 21일 날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 물건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다음 21년 3월 26일 날 신한투자에셋 대부로부터 근저당을 받습니다. 22억 2천만 원 받고, 이게 이제 선순위가 되겠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포함해서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입니다. 등기부 자체 굉장히 깨끗해지는 일반 물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주 예정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해시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여기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여기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대지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입니다. 당땡땡 이분이 사업 등록일이 말소 기준 권리 21년 3월 26일보다 빠릅니다. 한 10개월 정도 빠르게 사업 등록을 하셨고,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지금 신고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는 안 하셨어요. 즉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됐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재계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보증금 1억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금액 1억은 입찰가에 산정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분이 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약국 자체가 일단 권리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도 뭐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지금 권리금이 있는 걸로 지금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분이 배당을 받고 그냥 나가게 된 경우에는 권리금을 하나도 회수를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낙찰자하고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약국 임차인을 맞춰서 그분한테 권리금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죠. 현재 임차인분은 낙찰자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권리금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표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국의 적정 임대료는 이 처방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처방전 개수가 결국은 약국의 적정 임대료를 결정짓는 메인 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전약국의 경우 하루 처방전을 500건을 처리하는 약국 같은 경우는 적정 임대료가 월 3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같은 문전약국인데 하루에 처방전을 100건을 받는다라고 하면 적정 임대료는 월 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물건의 같은 경우는 1억에 500만 원으로 지금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처방전을 한 100건 정도 받으면은 월 500만 원의 임대료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정 권리금은 이 월 조제료의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협의의 영역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배에서 15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독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국 자리인지, 그 다음에 고객의 동선에서 A급 자리인지, 그 다음에 병원의 파워, 즉 처방전 개수가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인지에 따라서 이런 적정 권리금이 10배냐 15배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월 조제료 10배 정도는 문전약국의 경우 적정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개의 병원을 하나 예시로 지금 잡아봤는데요. 이 은평 성모병원의 처방전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당 재생병원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분당 재생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이 진료과는 26개과고요. 병상은 518개의 병상을 갖고 있는 중대형급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처방전이 약 한 100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난 7월 달에 데일리팜이라는 기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그런 팩트 있는 내용인데요. 진료과가 26개고 병상이 518개인 분당 재생병원의 하루 처방전 개수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은평성모병원은 하루 처방전 개수가 몇 개 정도 될지 요걸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진료과가 39개고요. 병상은 808개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에 비해서 약 1.5배 크기로 좀 더 큰 대형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처방전은 평일 기준으로 분당 재생병원이 1000개였으니까 여기에 대해 1.5배, 약 한 1500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평성모병원의 처방전 개수는 평일 기준으로 약 한 1500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병원의 진료 시간을 보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총 7시간이 지금 외래 진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7시간 동안 1500건의 처방전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시간당 약 200건 정도의 처방전이 발행이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건을 해당 지역, 아까 13개의 문전약국 보였었죠? 거기서 다 흡수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평일 오후에 1시간 동안 그 문전약국 5곳에 처방전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하나씩 다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9개 처방전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평일 오후 2시 16분부터 3시 16분까지 딱 1시간 동안 처방전이 각 약국별로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하나씩 다 카운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국의 가치를 정하는 것에 가장 핵심은 처방전의 개수인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뭐 약사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처방전 개수를 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팅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살펴보았고요. 보시다시피 이 횡단보도를 건너오신 많은 분들이 가장 시야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가땡 약국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놓쳤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 중복으로 체크했는 환자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19건, 120건 정도의 처방전이 문전약국 5곳에서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5군데 약국은 여기입니다. 해당 경매물건지가 있는 요 라인 3개랑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있는 요 2개의 약국, 요 5개 문전약국에서 1시간 동안 한 119개의 처방전을 흡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카운트를 하나씩 다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팅을 했고, 요거를 다시 입혀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서 나와서 처방전을 받은 그 환자분들, 고객분들이죠. 고객분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요. 요 빨간색 집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구파발역 쪽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너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개 약국, 여기 3개 약국이 있는데, 가톨릭 정땡 약국이 1시간에 54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전을 받으셨고요. 2등이 가땡 약국 29건, 3등이 가까운 우땡 약국이 21건, 4등이 성모 제땡 약국이 11건, 마지막으로 지금 경매물건지죠, 은혜 성모 약국이 4건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간축된 처방전 고객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물건지의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은 처방전 개수를 근거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처방전 개수는 직접 가셔가지고 하루나 이틀 또는 길면 3일 정도 계시면서 평균적으로 이 약국은 하루 처방전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오겠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이제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낙찰가를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개 중에 1등한 약국이 나왔죠. 바로 가톨릭 정땡 약국이었는데, 이 약국이 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동선과 영업력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지도인데요, 이 도로가 좀 달라요. 이제 하나는 즉 가톨릭 정땡 약국으로 가는 도로는 5차선이고 이제 가땡 약국으로 가는 차선은 이렇게 10차선이에요. 여기 처방전 환자가 딱 여기 집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파발로 가려면 이렇게 꺾어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데, 이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됩니다. 결국 횡단보도가 빨리 바뀌는 그쪽 맞춰서 이제 많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유독 여기가 많이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5차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차선에 비해서 차량 통행도 좋고 되게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차량 통행이 이 5차선 쪽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꽤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게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선상 가땡 약국보다는 이 정땡 약국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깝게 느껴져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영업력인데요. 문전 약국 5곳을 제가 다 봤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손님 맞이 영업하시는 분 2명이 이게 약국 내에 계셨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되게 밝은 톤으로 웃으시면서 손님들을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즉 입지적으로도 이 5개 중에 사실 가장 좋은 1등 입지예요. 1등 입지인데 이렇게 영업까지 유일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처방전이 쏠리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심지어 도서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약국 투자의 핵심 기준은 바로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임대료랑 권리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인 현장에서 직접 카운팅하는 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카운팅을 했는지에 따라서 투자 확신에 대한 퍼센티지를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날씨 좀 춥고 하지만 그래도 이 물건 자체가 사실 수십억짜리 20억이 넘어가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